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면 어떨까? 오,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상상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아니면 새로 시작한 이 사업이 대박이 날지 쪽박을 찰지. 아, 그것 미리 알면 진짜 좋겠네요. 그쵸. 그 결과를 명확히 알 수만 있다면 사실 매일 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지독한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될 거라고 굳게 믿는단 말이죠. 맞아요.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실존적인 불안이나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확실성을 갈망하는 건 정말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우리가 이번 딥다이브에서 살펴볼 3000년 전의 한 고대 문헌은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펼칩니다. 정반대라고 하면 확실성을 추구하지 말라는 건가요? 네, 만약 인간이 미래의 결과를 미리 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철저히 파괴하는 재앙이 될 거라고 말이죠. 와, 그거 참 도발적인 주장이네요.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심층 해설 텍스트도 같이 살펴볼 거고요. 네네. 이게 종교적인 경전이라는 프레임을 잠시만 딱 내려놓고 보면요.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자로 불리는 그 솔로몬이 남긴 철학적 사유거든요. 철학적 사유요? 네. 근데 이 사유가 현대 심리학의 통찰과 놀라울 정도로 정말 소름 돋게 맞닿아 있습니다. 수천 년 전 텍스트인데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수천 년 전 농경 사회의 언어로 쓰인 이 거친 비유들 속에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를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지혜를 발굴하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사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미루기잖아요. 아, 미루기. 그거 진짜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그러니까요.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실패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계속 완벽한 타이밍만 기다리는 거죠. 맞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공부는 정각부터 약간 이런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텍스트의 앞부분을 보면 그런 우리의 심리를 향해서 아주 직설적인 행동 지침을 던집니다. 어떤 지침이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고 7배개나 8배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이죠. 아,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네, 얼핏 들으면 소중한 식량을 그냥 물에 버리라는 것처럼 들려서 이게 뭔가 상당히 당혹스러운 구절이거든요. 사실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려면요. 당시 고대 중동의 아주 가혹한 농경 환경을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가혹한 환경이요? 막 사막 같고 그런 건가요? 네, 비슷해요. 그곳은 언제 가뭄이 들지 아니면 언제 갑자기 메뚜기 떼가 확 덮쳐서 한 해 농사를 전부 망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메뚜기 떼.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가 자신의 모든 씨앗을 한 장소 혹은 한 가지 작물에만 올인하는 것은 생존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7이나 8곳으로 나누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고 여러 곳으로 나누어 파종하라는 건 결국 무슨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미래에 대비해서 위험을 철저하게 분산시키라는 치열한 생존의 지혜였던 거죠. 와, 이거 들으니까 단순히 무슨 재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네요. 포트폴리오 비유 좋은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으라는 뜻으로 들려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는 단 하나의 정체성에만 내 존재 가치를 묶어두면 그 직장을 잃었을 때 삶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아, 진짜 뼈 때리는 비유네요.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죠. 그렇죠. 근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족, 취미, 아니면 새로운 배움이라는 여러 물 위에 던져두면 하나의 영역에 갑자기 재앙이 닥쳐도 다른 영역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다각화의 핵심이 결국 실행에 있거든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텍스트가 자연에 피할 수 없는 섭리를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자연의 섭리요? 어떤 식으로 묘사하죠?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결국 땅에 쏟아지고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고 표현해요. 비가 오면 오는 거고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거다. 네. 인간의 힘으로는 하늘의 구름을 억지로 걷어낼 수도 없고 이미 쾅 하고 쓰러진 거목을 다시 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재앙이나 삶의 불가항력적인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는 걸 빨리 인정하라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은 결국 일어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씨를 뿌릴 것인가 하는 내 선택뿐이겠군요. 즉, 바람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네. 이 오래된 농사 비유가 어떻게 21세기의 우리 삶을 이토록 정확하게 묘사하는지 진짜 신기할 정도입니다.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그 완벽주의와 현실 도피를 아주 예리하게 꿰뚫어보는 문장이죠. 우리는 끝없이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하늘의 구름만 계속 계산하잖아요. 맞아요. 경제 상황이 완벽하게 안정될 때를 기다리고 그쵸? 또 내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완벽한 심리 상태가 되기를 막 기다리고요. 근데 자료의 해설을 보니까 이런 태도가 결국 막연하게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라는 환상에 기대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주어진 나의 현상을 방치하는 엄청난 나태함이라고 꼬집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마법의 단어 뒤에 속 숨어서 당장의 불안을 회피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달력을 넘기면 물리적인 내일은 당연히 분명히 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직접 땀 흘리고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직 오늘이라는 이 물리적 현실뿐이니까요. 현실에 당장 접속하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로 드립니다. 완벽하게 쾌청한 날씨는 평생 오지 않을 게니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진흙탕 속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군요. 네, 완벽한 타이밍은 환상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현실적인 아주 인간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폭풍우가 올지도 모르는데 당장 오늘 행동해야 하고 심지어 아까 말한 것처럼 7, 8곳으로 나의 에너지를 엄청 분산시켜야 한다면요. 네네. 네, 차라리 저 같으면 모르겠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질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불안감이 바로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입니다. 근데 텍스트 역시 그 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텍스트에서도 그걸 인정하나요? 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신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와, 엄마 뱃속에서 아이 뼈가 자라는 걸 모르는 것처럼요. 그렇죠. 생명이 자라나는 신비나 자연의 복잡한 섭리조차 다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자기 삶의 모든 결과와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측하려 드느냐는 겁니다.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그러면서 아주 담담하게 조언하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인간은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랄까 미래는 캄캄하니까 그냥 기계처럼 아침 저녁으로 일이나 해라. 이건가요? 기계처럼 일해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아니 만약 제가 하는 일이 결국 완전한 실패로 끝날 거라는 걸 모른 채 몇 년의 청춘을 바쳤다면 나중에 그 엄청난 허탈감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보상받지 못할 노력에 대한 두려움이군요. 그렇죠. 차라리 결과를 미리 딱 알려주면 헛수고를 덜 수 있잖아요. 이 자료는 왜 결과를 모르는 상태를 그토록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이 지점이 바로 오늘 탐구의 가장 심오한, 진짜 핵심적인 심리학적 통찰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핵심 통찰이요. 귀가 쫑긋해지네요. 만약 우리가 미래의 결과를 100%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설 자료는 이걸 이렇게 분석합니다. 어떻게 분석하죠? 인간이 만약 자신의 근접한 미래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속단하여 나태해지거나 혹은 절망 속에 자멸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태해지거나 자멸한다. 잠깐만요. 이건 마치 제가 이미 녹화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알고서 재방송을 보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스포츠 경기 비유 아주 좋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5대 0으로 크게 이긴다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선수들이 중간에 넘어지거나 엄청난 위기를 겪어도 전혀 긴장하지 않겠죠? 그렇죠. 어차피 이길 텐데 뭐 하겠죠. 네, 경기를 보는 내내 집중력은 뚝 떨어지고 핸드폰이나 보면서 딴짓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몰입할 이유가 아예 사라지니까요. 맞습니다. 반대로 5대 0으로 처참하게 진다는 걸 안다면 그냥 아예 TV를 꺼버리고 말 겁니다. 경기장에도 안 나가겠죠. 그 비유가 텍스트의 본질과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결과에 대한 확실성은요, 역설적으로 과정이 가진 가치를 완벽하게 소멸시켜버립니다. 과정의 가치를 소멸시킨다. 네.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성실하게 땀 흘려야 할 동력을 완전히 잃고 오만해집니다.
반대로 실패가 확정되어 있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의지조차 상실하게 되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 즉 결과에 대한 무지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박꾼의 마인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안전장치인 셈이죠. 안전장치요? 생각해보면 도박꾼들은 오로지 잭팟이라는 그 결과에만 미쳐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는 그 과정 자체를 사랑해서 도박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쵸? 결국 이 고대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을 대하는 태도에 완전한 전환을 요구하는 거군요. 어떤 전환일까요? 성공과 실패라는 그 결과편은 결국 인간의 통제받긴 신의 영역 혹은 거대한 운명의 영역에 맡겨두라는 거고요. 네.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오늘 하루 성실히 씨를 뿌리는 과정, 바로 그 과정 자체에만 오롯이 집중해라. 완벽한 요약입니다.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결과에 대한 강박증에서 해방시켜주는 엄청난 자유였네요. 그렇습니다. 성공 여부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늘 불안의 노예가 됩니다. 오늘 주식 올랐나 내렸나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요. 아, 찔리네요. 매일 확인하는데. 다들 그렇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침 저녁으로 씨를 뿌리는 행위 그 자체뿐이고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걸 온전히 수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엄청 편해지겠죠? 네, 우리는 오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놀라운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불확실성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가장 지혜로운 항해술인 것이죠. 결과를 모른다는 사실에서 얻는 자유, 그리고 오직 오늘이라는 과정에 몰입하는 삶. 여기까지 들으면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긍정주의 철학 있잖아요. 카르페 디엠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네네, 현재를 즐겨라. 약간 그런 자기계발서의 메시지와 되게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 텍스트를 제가 끝까지 읽어보니까요. 갑자기 뒤로 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더라고요. 아주 무겁고 좀 서늘한 주제를 테이블 위로 툭 던집니다. 네, 전도서 11장 7절과 8절로 넘어가면서 텍스트의 어조가 완전히 달라지죠. 바로 모든 것의 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빛을 보면서 살아있는 동안 막 즐거워하라고 권면하다가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캄캄한 날을 생각하라뇨. 되게 당황스러우셨죠. 솔직히 이 대목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껏 앞에서는 완벽한 타이밍 기다리지 말고 당장 씨를 뿌려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해라 해놓고는 네. 갑자기 어차피 캄캄한 날이 올 거고 다가올 미래는 다 헛되다 이러면서 찬물을 확 끼얹는 거잖아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만약 모든 인간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모든 게 다 헛되게 끝난다면 아침 저녁으로 뼈 빠지게 씨를 뿌리는 그 과정 자체도 철저하게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요? 완전한 허무주의로 빠져드는 기분인데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큰 모순처럼 보이니까요. 그쵸? 하지만 이 지점이 바로 세속적인 카르페 디엠과 이 고대 텍스트의 철학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해설 자료는 여기서 죽음과 끝을 대하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두 가지 관점이요? 어떻게 다르죠? 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다 끝나는 거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저 내가 평생 모아둔 모든 재산, 명예,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재앙입니다. 블랙홀처럼 모든 걸 삼켜버리는 완벽한 허무의 시간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모든 스위치가 딱 꺼져버리는 영원한 정전 상태라면 확실히 오늘 하루의 성실함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절대자의 존재와 우주적 질서를 인정하는 이 지혜자에게 끝, 즉 최후의 심판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공백 상태가 아닙니다. 공백이 아니라면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가치들이 비로소 환하게 드러나는 결산의 시간입니다. 결산의 시간이요? 자료는 이걸 이렇게 명확히 설명합니다. 인생은 마무리가 중요하다. 모든 일의 평가와 인생의 의미는 최후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요. 최후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네, 즉 영원한 끝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를 허무하게 갉아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의미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이죠. 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영화의 구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영화요? 어떻게 비슷하죠? 만약에 어떤 영화가 결말도 없고 클라이맥스도 없어요.
그냥 카메라가 켜진 채로 주인공의 일상을 영원히 무한대로 찍고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우,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요? 예술 영화라고 해도 못 볼 것 같아요. 그쵸? 그 영상은 사실 아무런 서사적 가치가 없는 지루한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할 겁니다. 네. 하지만 2시간 뒤에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고 주인공의 모든 행동이 하나로 결집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존재하잖아요. 아, 명확한 끝이 존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초반에 주인공이 뻘뻘 흘리는 땀방울 하나, 아니면 무심코 뱉은 대사 한마디가 나중에 엄청난 의미와 무게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결말을 향해라는 복선이니까요. 와,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정확해요. 무한하게 연장되는 시간 속에서는 어떤 행동도 특별한 가치를 지니기 어렵습니다.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의 삶의 명확한 마감 기한이 도래하고 우리가 물 위에 던졌던 수많은 식물들, 아침 저녁으로 뿌렸던 그 씨앗들이 최종적인 절대자의 저울 위에서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사실. 네. 이 확고한 마침표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무겁고 눈부시게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테니 대충 살다 가자. 이게 절대 아니었군요. 절대 아니죠. 반드시 마감 기한이 있고 내 모든 과정이 평가받는 거룩한 끝이 존재하니 오늘의 이 엉망진창인 진흙탕 같은 현실조차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며 미치도록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이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캄캄한 날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캄캄한 날이 내 오늘의 빛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배경 캔버스가 되는 거였어요. 네, 가장 어두운 죽음과 끝을 직시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밝은 생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 진짜 소름 돋네요. 불안한 불확실성 속에서 그저 운명 탓, 팔자 탓만 하면서 무기력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에게 수천 년 전의 이 지혜자는 아주 명쾌한 3단 논법을 제시한 셈입니다. 그 3가지가 뭐였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첫째, 결과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할 것. 둘째, 그러나 그 무지가 주는 엄청난 자유 속에서 오늘이라는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 셋째, 그 모든 과정에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삶의 마침표를 항상 기억할 것. 와우, 깔끔하네요. 이것이 바로 척박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가장 단단하게 걸어가는 고대의 지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고대의 문헌을 읽는 것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전염병인 실존적 공허함과 불안, 여기에 대항하는 아주 강력한 해독제를 처방받은 기분이거든요. 저도 이 텍스트를 보면서 매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완벽한 구름의 타이밍을 재느라 여러분의 인생을 대기실에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결과라는 이름의 잭팟을 섣불리 예측하려 들지 말고 묵묵히 과정을 밟아나가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당장 씨를 뿌려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엔딩 크레딧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침표가 우리의 오늘을 빛나게 할 겁니다. 네, 이번 깊은 딥다이브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통찰처럼 여러분의 삶이 무한히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마감 기한이 있고 그 끝에서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발자취가 온전히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네,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물 위에 던질 첫 번째 식물, 망설임 없이 흙 속에 심어낼 첫 번째 씨앗은 과연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겠네요. 네, 오늘 밤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에 내일 아침에 바로 시작할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대해 깊이 사유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딥다이브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